친구들하고 찍은 거 한번 보세요.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 보면 불어난 체중, 변화된 체형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무채색, 검정색을 위아래로 박시하게 입는 분들 계시거든요. 슬립라인이 쭉 사라지다 보니까 그 면적이 다 덩어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혈색 느낌이 쭉 떨어지고 피곤함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급적이면은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저자 박영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이미지 가치를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라고 기억해 주세요. 거울 앞에 선 내가 너무 싫어요. 옷장 앞에 서면 나는 난데 입은 옷이 나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답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옷장에는 옷이 정말 가득한데 막상 내가 입고 나갈 옷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년 여성분들 대상으로 이미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만 같아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패션 고민은 나이에 맞으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옷차림,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어울리던 옷이 글쎄요, 언젠가부터는 좀 무겁고 나답지 않고 너무 젊게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나답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을 찾는 것,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것, 스사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사체가 뭐야 하실 텐데요. 제가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첫 번째 글자만 좀 따봤습니다. 스사체, 스가 바로 스타일 정체성이에요. 젊을 때 입던 방식과 지금의 나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 것 큰 고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시선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나이에 맞게 입어야 되나? 내가 지금 입은 옷이 과연 나이에 맞는가?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형이 많이 변하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저만 같아도 거울 앞에 서면 얼굴 형태도 좀 많이 다르고 좌우 균형도 다르고 어깨는 처지고 고개는 숙여지고 배는 나오고 팔뚝은 굵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힙 라인도 그렇고 체형 변화가 많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바로 이 스사체, 이러한 것들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옷차림으로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년의 옷차림은요, 나이 그리고 시선, 체형 이러한 것들 사이에서 나를 잃지 않는 균형과 이 조화의 절제미를 찾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 멋쟁이 중년 여성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너무 검정색, 무채색으로만 일색으로 옷을 코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멋쟁이가 그렇게 입으면 멋스럽기는 한데요,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어난 체중, 변화된 체형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박시하게 입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패턴이 과한 분들이 계세요. 위부터 아래까지 꽃무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죠. 멋있게 입으면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백이 전혀 없는 꽉꽉 들어찬 형형색색의 이런 과한 패턴은 아무래도 10년 더 늙어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현재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둔한 신발, 우리가 신발까지 신경 써야 돼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신발 하나만 변화를 줘도 전반적인 느낌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내 신발을 너무 뭉툭하게 신으시는 분들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윤곽과 선이 흐려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그러한 색, 그러한 패턴, 그러한 신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변화시키면 충분히 더 젊어 보이고 충분히 더 우아해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숨기려는 옷은 어찌 보면 본인의 체형을 더 넓어 보이게, 더 무겁게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선을 제대로 살리는 옷, 이것이 빛을 만들고 나의 얼굴 색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패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 보시고요. 한 팔을 이렇게 쭉 뻗어 보세요. 한 팔을 쭉 뻗었을 때 또는 반팔걸이, 한 50cm가 반팔걸이잖아요. 그 정도를 딱 펼쳤을 때 본인이 입은 옷의 패턴을 보시면 꽃무늬 또는 체크 이런 것들이 보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팔걸이나 아니면 반팔걸이에서 거울 앞에 선 내 옷의 패턴을 보니까 그것이 덩어리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패턴이 너무 과한 겁니다. 한쪽에만 포인트로 있다면 멋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우 상하 전부 다 빼곡하게 있다면 과한 패턴이라서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다란 너무 과한 색상이 여기저기 있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솔리드가 뭔지 아시죠? 단색인데요. 단색은 오히려 젊어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포인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색깔 좀 화려한 걸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전반적으로 큰 면적 말고요. 옷은 솔리드로 가되 스카프 있잖아요. 스카프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컬러풀하고 패턴이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스카프로 최대한 활용하시고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되 전부 다 하지 마시고 한쪽에만 패턴이 포인트로 있는 걸 선택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더 젊어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팔뚝 어때요? 조금만 이렇게 날개짓하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같아도 그래요. 이 팔뚝은요. 소매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요즘 여기 망토처럼 되어 있는 이 케이프가 좀 유행이기도 한데 케이프 스타일도 어느 정도 너무 늘어진 거 말고 적당한 길이선에서 하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매를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시기보다는 어떠세요? 소매를 살짝 이렇게 걷어 올리면 훨씬 더 경쾌해 보이고 가장 가는 부분이 손목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 한번 유지하시는 것도 훨씬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이것이 7부라든가 9부 정도의 소매로 의도적으로 하셔도 좋고 긴 팔이라면 살짝 걷어서 스타일링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 목이 좀 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매가 살짝 나팔꽃처럼 너무 과하지 않게 은근하게 살짝 퍼지는 스타일의 소매를 스타일링 해보시면 손목이 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런 디테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살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나이가 들면 복부 어떠세요?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저만 같아도 배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허리 핏을 평상시 하시는 것보다 한 1cm에서 2cm 정도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핏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찾기가 어렵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선을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 자켓을 수선한 거거든요. 수선집 사장님이 야 이렇게 허리 핏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건 별로 흔하지 않은데 그런 수선은 처음입니다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 핏을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수선을 하니까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날씬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벨트도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벨트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벨트를 한 1.5에서 2cm 정도 가량 너무 두껍지 않은 벨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도전해보지 않으셔서 어색한 건데 한번 해보다 보면 벨트가 생각보다 늘씬해 보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상의를 너무 항상 배를 가리는 용도로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턱인이라고 하잖아요. 뒤까지 바지 속에 넣거나 스커트 속에 넣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뒤는 늘어뜨리시되 앞에만 바지나 스커트 안쪽으로 쏙 넣어서 턱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턱인을 한번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고 반쪽만 턱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힙라인,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힙라인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바지 라인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미 와이드 팬츠도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요. 스트레이트 테이퍼드 팬츠 아시죠? 허벅지는 좀 여유 있고 발목으로 갈수록 조금 가늘어지면서 복숭아뼈, 복사뼈가 살짝 보이는 그 정도의 바지가 우리 중년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이 체형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바지 길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되면 촌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나에게 어울리는 그 바지 길이를 끊임없이 한번 거울 앞에 서셔서 찾아보시는 거 우리의 끊임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배 때문에 늘 허리를 밑으로 내리는 겉옷을 항상 내려서 입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벨트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켓 허리핏을 조금 올려서
바꿔서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 실루엣으로 바꾸고 나서 주변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게 젊어지고 뭔지 모르게 활기차졌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어서 옷차림을 조금 더 신선하게 새롭게 도전하는 데 힘이 되거든요. 일단 시작은 내 스스로가 하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형은요, 가리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찾아내는 기술, 이것을 동원하시는 것이 중년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행 친구들하고 찍은 거 한번 보세요. 다 비슷한 패턴이 많으세요. 쨍한 원색 점퍼에다가 바지에다가 크로스백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원색 점퍼가 멋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좀 등산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 톤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점퍼, 그리고 기장이 어중간한 원색 점퍼는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티셔츠가 꽃무늬가 좀 많은 것들, 이런 것도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실제로 등산할 때 입는 등산복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어울리는 톤, 핏, 속, 어울리는 톤, 나에게 잘 맞는, 체형에 잘 맞는 핏, 그리고 내 버짓, 내 예산에서 투자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에서 구입한 소재, 이 톤핏소가 중요한데요.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 보면 무채색, 검정색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어두우면 내 체형이 가려지겠지 하면서 박시한 상의에다가 박시한 와이드 팬츠를 하시면 하나의 전체적인 통으로 보이거든요. 그 면적이 전부 다 나의 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상하 모두 부피감이 올라가면 수직선 슬립 라인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슬립 라인이 쭉 사라지다 보니까 그 면적이 다 덩어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회색이든 검정이든 이런 무채색들이 대비를 지워서 혈색을 받쳐주지를 못해요. 혈색 느낌이 쭉 떨어지고 피곤함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가급적이면은요, 우리는 상의는 조금 밝게 가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보리도 좋고 크림도 좋고 피치 베이지도 좋고, 그러한 걸로 얼굴을 조금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 부분을 V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V존은 조금 더 나를 밝혀줄 수 있는 컬러, 내가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컬러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하의는 세미 와이드 팬츠라든가, 미드위가 한 26에서 28cm,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키로 봤을 때 미드가 한 26에서 28cm 정도, 그리고 밑단은 내려갈수록 조금 좁은 것이 날씬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밑단이 19에서 한 22cm 정도, 그 정도 되는 테이퍼드, 그러한 슬랙스 팬츠를 하시는 것도 훨씬 젊어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우아하게 보일 수 있고 경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미 와이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이 세미 와이드가 너무 넓게 입은 바지보다는 조금 세미로 된 거니까 좀 폭이 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 우리나라 중년 여성 그런 체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일반 슬림보다는 세미 와이드라든가 아니면 테이퍼드 팬츠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나의 굴곡,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면 다 굴곡 있는 몸매예요. 아주 20대와 비교해서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최대한 나의 숨어있는 굴곡, 나의 매력을 찾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의 총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발등을 살짝 터치하는 정도가 가장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의는 반쪽, 앞쪽은 이렇게 바지 안쪽으로 턱을 하시고,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의하고 하의가 몇 대 몇인가 한번 보세요. 보통 5대 5도 좋고요. 조금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시면 상의 점퍼라든가 재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짧게 가고 벨트를 하시게 되면 4대 6 비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나이가 드니까 발이 편한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뭉툭한 발 등을 다 덮는 신발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투박해 보일 수 있으니, 그것은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편한 자리에서는. 그런데 조금 격식을 갖추고 싶다 하는 자리에서는요, 신발은 발등, V컷이라든가 U컷이라든가 발등이 살짝 보이는 신발을 신으면 하체가 리프트 되어 보여요. 그리고 허리도 조금 쭉 편 듯한 느낌이 돼서 여러분들 더 경쾌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넥라인 중요한데요. V넥을 하시게 되면 조금 날렵해 보이고 얼굴이 조금 갸름해 보이는 건 있어요. 동그란 라운드를 선호 많이 하시죠.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라운드는 조금 얼굴이 통통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 그거 신경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셔서 나의 상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5대 5인지 4대 6인지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 앞에 나갈 때 어떤 옷차림으로 나가세요? 트레이닝복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드 집업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드라든가 트레이닝복은 라운지웨어잖아요. 집에서 입는 좀 편안한 옷인데 운동복 약간 너무 편안한 옷 이런 신호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후드보다는 니트 집업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질감 같은 경우는 면 저지원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직감이 좀 많이 흐물흐물해서 느슨해지기 쉽거든요. 윤곽이 흐릿해지게 됩니다. 외출이라든가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격식을 너무 안 차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질감이 타이트하게 한 그러한 니트로 대체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언컨 재킷 또는 언스트럭처드 재킷이라고 하는데 어깨에 패드가 힘이 딱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실루엣이 편안한 재킷을 언스트럭처드 재킷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중년의 우아함을 강화해 주면서도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의도 트레이닝복 조거처럼 한 거 물론 멋있게 입으면 멋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편안해 보이는 것일 수 있으니 질감의 변화를 좀 변주를 주셔서 조금은 그래도 신경 쓴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컨 재킷을 입으실 때 카라를 위쪽으로 이렇게 딱 올려서 멋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카라를 올리고 또는 올리지 않고 이거는 순전히 취향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라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언스트럭처드 재킷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라 굳이 안 올려도 편안하게 하되 이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흐르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재킷의 기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다리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상의 재킷의 기장을 좀 짧게 가시는 것이 좋고요. 단추가 만약에 2버튼이다 하면은 1버튼처럼 위에 거만 하나 딱 잠그시고 두 번째 거는 자연스럽게 풀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버튼이다 하면 가운데 버튼만 싹 잠가서 편안하게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지 보면은 이제 세미 와이드가 있고 스트레이트이 있잖아요. 이제 세미 와이드 같은 경우는 와이드 팬츠는 굉장히 넓은 거고요. 그거는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키가 크신 분들이라면 소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 중년 여성들 평균적으로 와이드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미 와이드가 편안해 보이고 조금 단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넓고 일반 슬림보다는 좀 여유 있는 핏이거든요. 무릎으로 올수록 살짝 좁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건 전문용어로 부츠컷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좀 날씬해서 난 다리에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츠컷을 하셔도 아무래도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경쾌해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세미 와이드는 자연스럽게 일자로 떨어져서 체형 커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세미 와이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정장 바지를 입을 때 우리가 정장 바지를 슬랙스라고 하는데요. 이 슬랙스를 입을 때는 스트레이트로 쭉 떨어지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구두를 어느 정도는 굽이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해도 조금 기장이 다리가 좀 늘씬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운동화를 신을 때 스트레이트를 하시게 되면 입게 되시면 착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다리가 그렇게 길쭉길쭉하지는 않잖아요. 저만 같아도 그렇게 긴 다리가 아니라서 저는 운동화 신을 때는 스트레이트보다는 그냥 세미 와이드나 테이퍼드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러한 형태의 바지를 선호하는데 그게 훨씬 더 경쾌해 보이고 다리를 늘씬하게 보이게 하더군요. 자, 중년이 되면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원피스 아닙니까? 그냥 원피스는 그냥 뚝 하나 입으면 수르륵 떨어지니까 저만 같아도 원피스 가장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원피스를 잘못 입으면 중년 아줌마시네 라고 낙인이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입을 때는 허리 라인이 전혀 없이 통으로 떨어지는 원피스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굴곡이 없으니까 훨씬 더 풍채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벨트 착용할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툭 떨어진 원피스에서 작은 액세서리를 하나 활용을 해서 라인을 하나 만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옷핀도 좋고요. 아니면 뭐 단추를 다루셔도 좋고요. 그래서 원피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옷핀으로 위쪽, 약간 허리선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셔링을 하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허리가 위쪽으로 좀 착시 효과를 주거든요.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너무 꽉 끼게 하지 마시고 내가
배를 충분히 하고 편안하게 했을 때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나왔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여유 있게 위쪽으로 배보다 약간 배꼽보다 한 1에서 2cm 정도 위쪽으로 올려서 셔링을 좀 잡아주시면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패턴 말씀드렸는데요. 패턴이 원피스 전체적으로 꽃무늬 또는 체크무늬가 전체적으로 여백 없이 쉼표 전혀 없이 빡빡하게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백이 조금 있게끔 해주시고 원피스 하실 때요. 그거 아십니까? 카라. 셔츠형 카라 같은 카라가 하나 있어주면 원피스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카라가 있는 원피스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원피스 선택하실 때 소매 굉장히 중요해요. 소매가 이렇게 길면 좋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를 수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9부 정도, 7부 정도의 원피스를 선택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기장이 정말 중요해요. 기장이 어중간하면 이게 맵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장은 무릎선에서 5c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훨씬 더 날씬해 보입니다. 그건 거울 앞에서 서서 느껴보실 거예요. 기장이 아예 짧을 거면 골프하러 가실 때는 짧은 스커트도 입으시잖아요. 짧은 스커트는 오히려 경쾌해 보여요. 그런데 원피스 같은 경우 좀 어중간하게 무릎선에서 딱 떨어지면 우리 다리에서 가장 종아리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예쁘지 않습니다. 무릎에서 5cm 정도 밑으로 아니면 6cm, 7cm 아예 더 롱하게 가시는 거 우아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벨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거든요. 벨트 첫 번째는 재질이에요. 재질이 너무 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재질이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벨트처럼 액세서리는 우리가 형편상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좋은 걸 선택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오래 쓰는 거잖아요. 어떤 옷이든 벨트가 좀 고급스러운 거 하나 딱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련돼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벨트의 재질이 정말 중요하고 폭이 중요합니다. 벨트의 폭이 너무 두꺼우면 우리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벨트의 폭이 넓게 되면 벨트만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벨트는 1.5에서 2.5cm 그 정도 폭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색상이 중요합니다. 색상이 아주 중요한데요. 벨트 색상은 내가 어떤 신발, 어떤 색상의 신발을 신지 생각을 해보시고 구두 색상과 같은 톤으로 가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구두가 브라운이다. 그러면 벨트도 브라운. 구두가 검정이다, 블랙이다 하면 벨트도 블랙. 이렇게 색상이 통일성 있게 하시면 좋고요. 굳이 신발까지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면 내가 어떤 백을 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이 브라운이면 벨트도 브라운. 백이 레드면 벨트도 레드로 포인트 딱 줄 수 있어요. 그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옷이 빨간색인 것보다 벨트, 가방이든 신발이든 벨트든 이런 액세서리로 원색 포인트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경쾌해 보입니다. 이 원색의 포인트는 부분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벨트도 포인트로 레드로 하시고 근데 레드 벨트를 하실 때는 옷이 블랙이든 아니면 네이비든 정말 아주 심플하게 솔리드로 가야 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트를 입으실 때는 벨트를 좀 두꺼운 걸 하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벨트는 재질 중요하고 폭 중요하고 컬러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평상시에 하시는 벨트보다 조금 1cm 정도 위쪽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너무 조여서 꽉 조여서 하시면 더 날씬해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살이 삐집고 나와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트는 조금 여유 있게 하되 약간 위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번들거리는 소재의 옷을 입으면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광택이 번쩍번쩍 강하면은요, 얼굴이든 아니면 뭐 복부의 작은 굴곡까지 강조돼서 피부가 좀 거칠어 보이게 되거든요. 조금 저렴한 옷 소재가 광택이 좀 심해 보일 수 있어요. 자연광에서 원단이 너무 거울처럼 반사되어 보인다, 과한 광택이다 하면 이거는 너무 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이프 실크 아실 거예요. 매트 세틴처럼 좀 은은한 광택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 원단을 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된 퍼프, 프릴, 리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취향이니까요. 취향이니까 존중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실 수 있어요. 큰 장식은요, 얼굴 선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은 이만한데 리본이 뭐 이렇게 2배 정도다. 그러면 그 리본에만 시선이 뺏기게 되죠.
되잖아요. 성숙한 얼굴에는 오히려 불균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 리본이라든가 프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실 때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넥라인이라든가 허리 다트라든가 이러한 그 절개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라인으로 여성미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최고의 장식이고 최고로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디테일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깨 장식이요, 브러치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스카프를 하실 때 리본을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깨 끝에서 위로든 옆으로든 1cm가 이상 나온다, 튀어나온다 하면 이건 과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가 뭐 시상식 갈 때는 그쵸, 과하게 하는 것도 멋이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깨 끝에서 위든 옆이든 1cm가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로고가 너무 큰 가방이라든가 로고가 너무 큰 신발이라든가 그러면 어때요? 그 브랜드 로고만 탁 하고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뒤에 숨어 있고 브랜드가 앞에 선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톤온톤 로고로 조금 작은, 보일 듯 안 보일 듯, 스티치 완성도도 조금 좋은 그러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로고든 아니면 금속이든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동자보다 크면 좀 지나치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셔서 선택하실 거 추천드립니다. 작은 한 점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체형에 어울리는 핏,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 다른 거 포기해도 소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